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 추석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오늘의 주제는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문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자 달빛 선희석입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의 의미와 함께 문학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문학계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김은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물론 괜찮습니다. 김은동 작가님은 1944년 수원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 농대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농협대 교수와 경복대 겸임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농협본부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수원이총회장, 수원문희협회장, 수필문학작가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대학 재학 중 시문학으로 등단 후 첫 시집 우심을 출간하셨고 수필문학으로 수필가로도 등단하셨습니다. 또한 50년 만에 개간문예로 시에 재등단하시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수상 이력도 화려하신데요. 한국농민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중보홍익대상, 율곡대상, 수원문학대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나는 숲이 된다, 수필집으로는 그냥 지금이 참 좋다, 넌 그 많은 책을 다 읽냐 등이 있고 올 1월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정조의 사람들 371명 집중 조명한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을 비롯해 4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현재도 여러 단체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김은동 작가님이십니다. 오늘 추석 특집에 작가님과 나눌 이야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작가님 덕분에 이번 추석의 의미가 더 깊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작가님, 추석을 맞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통해 가족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셨잖아요. 작가님이 출간하신 시집 틈이 날 살렸다에서도 삶의 소소한 틈과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다루셨죠? 저는 그 책 소개 중에 손해일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요. 김은동 시인은 행복하다. 공부해라. 성적을 올려라. 같은 말을 듣지 않고 된장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던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며 자랐기 때문이다. 이 부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두 분 모두 행복하게 잘하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틈이 나를 살렸다는 시집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거리감과 소외감을 틈이라는 주제로 풀어냈습니다. 이 시집을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사이에 생긴 틈을 성찰하고 그 틈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 가족 간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가족과의 소통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만큼 작가님의 메시지가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개간문예 2024년 여름호에 틈이 날 살렸다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빛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제가요? 오, 기대되네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틈이 날 살렸다. 김은동. 틈도 삶의 울타리다. 빠질까 두려움과 번민이 교차하는 곳. 성찰이 내게 왔다.
너와 나의 거리 그리도 깊었나 보다. 틈 사이에서 부질없이 세월만 보냈다. 한평생 그냥 보냈다. 틈이 있는 삶은 여유를 갖게 한다. 교감과 조화가 중요한 곳. 울림이 내게 왔다. 너와 나의 간격. 인생 이만하면 됐다. 조심하라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틈이 날 살렸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틈이라는 게 단순히 공간이나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유와 성찰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때로는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도 이렇게 틈을 통해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와 주변을 다시 바라보는 여유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 속에 조심하라는 내면의 소리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작가님께서는 이런 틈을 통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게 추석은 그 어릴 적부터 아주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가족이라는 중요성은 세월 흘러도 변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그 추석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로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임은 가족 간의 모임은 바로 추석에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추석의 따스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수필 중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우산에서도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수필을 통해서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수필에서 저는 가족이란 마치 우산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우리를 감싸준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은 혈연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각자의 바쁜 일상에 치여 함께 시간을 보내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각자가 가족 구성으로서 작은 시간에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니까요. 네. 작가님의 글에서 그런 감정이 정말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작가님의 글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수필 중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 수필은 진짜 달빛님 목소리가 딱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우산. 김운동. 가족은 훈훈함의 다른 이름이다.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모두가 우리들의 가족이다. 가족 모두가 무탈해야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 가족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얼굴을 보며 표정만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가족은 집 밖으로 나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올 때도 걱정이 없다. 눈보라 쳐도 걱정이 없다. 황사가 불고 짓궂은 날씨라 해도 그들의 머리 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우산이 있기에 그렇다. 우산은 비가 오는 날 주인을 위해 자신은 비를 맞는다. 자신의 몸을 적셔 자신을 찾은 이들의 몸을 보호한다.
때론 황사나 바람을 막아준다. 그래서 가족은 편안하다.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다. 아, 감성에 젖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니까는 이 가족이라는 그 어떤 따스함이 그 소리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멋진 글보단도 그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가 감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추석을 맞이하는 가족 여러분은 아마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에게 있어 추석은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객지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사실 각자들이 뭐 직장 핑계 뭐 이런 핑계 등등해서 함께 모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옛날 틀려서. 그래서 나는 이 추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모처럼 함께 모여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그런 여러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9월이 추석이지만 독서의 달입니다. 네.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전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겠지만은 자녀들하고 같이 책을 소리내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수필 그 책 읽는 소리 정겨운 가을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리에서 책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예전부터 소리 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나눈 거, 그것 자체도 가을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추석을 충분히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여기 그 수필도 있네요. 이번엔 별빛님이 이 수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 정겨운 가을, 김은동.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여름이 주인 행세를 하더니만 추석이 지나자 가을이 제자리를 차지한 듯하다. 그게 순리다. 그래서 자연은 위대하다. 가을은 소리의 계절이다. 논밭에 벼 여무는 소리, 수수더미 연그는 소리, 풀벌레 소리 등이 한창이다. 이들이 어우러지는 자연의 소리 못지않게 사람들이 책 읽는 소리가 더욱 정겹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달빛과 꽃 색깔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들의 화목한 얼굴빛만 못하고 가야금과 검은고 크는 소리, 바둑 장기 두는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손들이 책 읽는 소리만 못하다는 글귀가 있다. 그렇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해도 활자 매체를 통한 책 읽기만큼 좋은 게 없다. 영상 시대에도 활자로 된 책 읽기는 여전히 정겹다. 책의 숲에는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구슬이 너무나 많다. 여름 내 무더위에 지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달려온 삶들이 아닌가.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가을이 왔지만 책 읽기도 빠뜨릴 수 없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와, 부지깽이도 덤벙이다는 가을. 자연의 소리와 함께 책 읽는 소리가 어우러진다면 정말 가을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두 분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기 때문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쓴 저도 이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개간문의 여러모에 실린 시 중 저는 이 김유정 역이라는 시가 좋은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떠올리게 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그 시를 달빛님께서 낭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낭독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낭독해 보겠습니다. 김유정역, 김운동. 길 떠났던 언어들 가쁘게 되돌아와 자리 푸는 떡시루 같다는 실내마을. 김유정 숨결 쏟아낸다.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 정겨운데 금병산 자락에 엎드려 있는 봄, 봄의 봉필이 영감 마름집. 바람과 눈물과 한숨, 그 긴 시간 엮어 기억들 하나들 줍고 있다. 대합실 한 귀퉁이 필통으로 눌러둔 원고지 몇 권 위에 놓인 유난히 밝은 노란 동백꽃. 햇살 한 자락 졸고 있다. 쏟아지던 싱싱한 언어들, 김유정 문 앞 보듬고 아름드리 느티나무 숲 만들어 오가느니 바뀌는 역사. 오늘도 부푼 마음 철길로 내달린다. 와, 목소리가 정말 훌륭하죠. 이건 녹음해서 제가 받고 싶은데 주나요? 이거 바로 방송으로 나갈 테고 계속 반복 청취도 가능하십니다. 피디님, 이거 꼭 잘 편집해 주셔야 해요. 네. 정말이지 시와 수필 그리고 작가님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이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그런데 작가님, 노란 동백꽃이 있나요? 저는 좀 생소한데요. 예, 맞아요.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노란 동백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붉은 동백꽃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는요, 이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 또는 산동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꽃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노란 동백꽃은 생강나무 꽃을 의미하죠. 그리고 노란 동백꽃은 강원도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쓴 노란 동백꽃의 의미는 독자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노란 동백꽃이 생강나무 꽃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작가님, 저희가 이 방송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1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폭염을 주제로 해서 아주 두 분께서 좋은 시글을 낭송하는 걸 보면서 좋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1회 방송에 작가님이 직접 낭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김운동 작가님께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시 한 편 직접 낭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전에 제 시를 좀 준비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죠. 어쩌죠? 네.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람깨라는 시와 맹문동 두 편을 준비했는데 작가님께서 두 편 중 한 편을 골라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절하고 맞는 게 맹문동보다는 아람깨일 듯해서 아람깨를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깨 김훈동. 한 해 살이도 힘겨운가. 아무 말 없이 무건으로 서 있다. 우수 바람에 꼬투리 열고 저 자잘한 씨 쏟아내고 마는 까만 흠자리표. 햇살 가득 물고 담은 잎. 더는 참을 수 없어 빗장을 여는 너는 유혹을 떨칠 수 없는 지경이었나. 외로운 수행 세월이 버거워 가슴에 문을 다 열고 털리기 전에 미련 없이 스스로 토해낸다. 아둥바둥하지 않는 비움에
미덕이다. 와, 두 편 중 아람께 시를 고르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아람이라는 게 이제 다 여물으면은요. 다 여문 작물이 다 여물 때를 아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람들은 밤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다여문 깨가 줄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무건의 수행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음을 저는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생도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처해야 될 거냐?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게 두들겨 깨를 털기 전에 내가 때를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스스로 비움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현명한 태도죠. 그래서 저는 이 아람깨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뜻을 담고 제가 좀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신 시를 들으니 이 시가 담고 있는 비움과 성숙의 미덕이 우리 삶에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낭독하는 것보다 작가님이 직접 낭독하고 또 그 설명까지 들으니까 더 의미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네요. 저희 마무리 코너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추석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도 있습니다. 맞아요. 추석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작가님이 맞추시면 그 선물은 작가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틀리시면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틀리시면 저희를 위해 일부러 틀린 거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아이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주 어렵습니다.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두두두두두두.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별빛님이 내시죠? 제가 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별빛 낭독, 달빛 톡톡. 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작가님, 앞으로 저희 별빛 낭독, 달빛 톡톡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거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꼭 맞추시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 전해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동안 폭염에 아주 짜증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고 또 이제 밤에 이제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넉넉하게 달빛처럼 이렇게. 그래서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족 구성 간에 또 이웃 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별빛 낭독 달빛 톡톡이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언제쯤 나오나요? 글쎄요. 추석 특집이니까 바로 나가지 않을까요? 피디님 맞나요? 문제내다가 너무 오바를 했습니다. 이거요? 어떡하지? 아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아까 나 웃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저기 저 녹음은 저기